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욱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은 다스브로트, 오늘은 이제 빵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 카보케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이제 관계가 있는 말들, 단어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빵, 다스브로트예요. 일단 빵은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 빵은 아직도 좀 뭐랄까 간식류죠. 그래서 뭐 밥배가 있고 빵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한테 빵은 뭔가 여전히 간식류로 취급하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브로트, 빵이 더 주식이죠. 주식. 그러니까 한국인에겐 밥이 주식이고 독일에게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걸 독일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프트나로스미텔이라고 해요. 하프트, 주되다는 뜻이에요. 주 메인, 주요한,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그 도시의 중앙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비행기 타고 프랑크푸르트를 갔다. 그럼 프랑크푸르트 하베에프 이렇게 써 있어요. 하프트바hnho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독일 얘기하니까 뭐 아유 목사님 독일 되게 가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독일 꼴도 보기 싫습니다. 독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꼴도 보기 싫은 곳이죠. 독일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독일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 이 빵이에요. 빵. 독일 빵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지금 광고가 아니고 내가 우리 드림의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근처에 독일 빵집이 있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 빵집이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악소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 악소라는 말이 독일어 사람들한테는 아하 뭐 이런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길 가니까 그나마 독일 빵에 가장 가까운 독일 빵들을 팔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근데 그만큼 독일 빵만이 갖고 있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이 독일 빵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 겉바속촉이죠. 사실 겉바속촉이라는 말도 과분하죠. 왜냐면은 독일 빵은 겉딱입니다. 겉딱 속촉인데 뭐냐면 겉이 딱딱해요. 겉이 바삭한 정도가 아니라 딱딱합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슈타인브로트라고 하는데, 슈타인 돌이란 뜻이고요, 브로트 빵입니다. 돌빵. 하루만 지나면 입안 다 까지고 막 이럴 것 같은 빵인데, 어쨌든 대표적인 빵들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로겐브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겐브로트. 여기서 말씀드린 독일 빵은 그냥 먹었을 때 다 맛이 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냥 처음에 이걸 뜯어 먹으면 아 건강한 맛이구나, 뭐 딱딱하고 별말 없는데, 야 요게 아주 평양냉면처럼 슴슴하니 맛있습니다. 네, 먹다 보면은 야 이게 나중에 그 슴슴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빵인데 폴콘브로트라고 해서, 폴콘이란 말 자체가 콘이 어떤 씨앗 뭐 이런 뜻이고, 폴콘이니까 꽉 찬 씨앗, 그러니까 통곡물 빵을 폴콘브로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막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막 이런 것들이 막 박혀 있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건강식이다. 예, 뭐 건강해질 것 같은 빵이에요. 씹는 맛이 살아있죠. 그리고 푼퍼니켈이라고 해가지고, 이 푼퍼인데 이게 제가 살던 지역 웨스트팔렌 지역의 전통빵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쪄서 만든 빵입니다. 그냥 맛이 없어요. 일단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가장 유명한 빵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렛젤이에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 막 소금빵 유행할 때 저는 브렛젤이 생각났어요. 이거 그냥 여기 브렛젤에 보이는 여기 하얀색이 다 소금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쌉쌀하니 짭짤하니 또 맛있습니다. 근데 이 브렛젤이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기도하던 모양이래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양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먹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렛젤을 만들 때의 이 형태가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손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래가 정설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모습을 형상화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미론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구멍 3개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 브렛젤의 유래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이게 이탈리아 쪽에서 신부님들이 애들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러면은 우리 요즘 교회에서 간식 주듯이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과 성당에서 간식을 줬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손이랄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랄지 약간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끼워 맞춘 해석이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이 빵이 형성되는데 가장 되게 중요한 동기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빵이 이제 브레첼을 만들 때 우유도 안 들어가고 달걀도 안 들어가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밀가루, 소금, 물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순절에 특히나 사랑받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 갔을 때 독일빵 먹었다 독일빵이다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오늘 다스브로트를 얘기하지만 오늘날 독일 사람들은 빵 주세요 할 때 다스브로트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스브로티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브로티엔 발음이 뭐 한국말로 쓸 수가 없어요. 브레티엔, 브레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첸이라는 발음이 문법적으로 디미누티브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지소사라고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소사란 말이 더 어려워요. 그냥 느낌으로 알면 되는데 독일어 단어에서 첸이 붙으면 맞아요. 이렇게 첸이 붙으면 뭔가 귀여워져요. 뭔가 귀여워져. 원래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문법적인 그 단어의 성별과 무관하게 무조건 중성, 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브로트 하면은 빵이지만 다스브로티엔, 브레티엔이 되면은 귀여운 빵 조각. 아이 맛있다 따뜻한 빵 한 덩어리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하우스 하면은 집이죠. 집인데 다스호이셴 하면은 뭔가 오두막, 뭔가 우리들만의 아지트, 작은 집, 막 이런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어, 독일말로 애니멀, 티어 하면은 동물이에요. 이게 뭐 고래든 뱀이든 상어든 다 티어예요. 근데 티어시엔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막 토끼 아니면 햄스터 뭐 이렇게 되게 귀여운 애들, 작은 강아지 뭐 이런 것들 다 시엔이 붙어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시엔이 붙으면은 뭔가 귀염귀염해진다. 귀염귀염. 자, 뭐 독일 빵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되게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 김치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자부심도 어마어마하고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슈톨렌, 이 슈톨렌은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선물 많이 받은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와서 아유 목사님 이거 그리우셨죠? 하면서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별로 안 그리웠어요. 별로 그립지 않았다. 왜냐면 너무 달아요. 이게 뭐 하얀 게 다 설탕가루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달다. 두 번째 바움쿠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그냥 합성어입니다. 바움 하면은 나무예요. 쿠켄은 이제 케이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케이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를 자른 것처럼 이게 나무 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움쿠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달죠. 지금 얘기하는 쿠켄은 다 단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단 정도가 한국에서 달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빨이 썩을 것 같다 하는 단 거 있죠.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구겔후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긴 왕관처럼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걸 구겔후프라고 하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면 토프 쿠큰이라고 했어요. 토프, 냄비 케이크. 냄비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크리스피 도넛처럼 생긴 이 도넛을 독일에서 뭐라고 부르냐? 베를리너라고 합니다. 베를린 사람들이 즐겨 먹던 빵이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빵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독일에 빵이 몇 개 있다고 전해지냐면 3,000개가 있다고 전해져요.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빵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무엇이냐면 빵과 관련된 말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생활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말에서 Das Brot mit einander teilen. 우리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mit einander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은근히 뭔가 하면서 살짝 배웠어요. Das Brot 빵, teilen 나눈다, share, sharing이잖아요. ander는 다른 사람이고 mit은 함께, wi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빵을 나눈다. 이건 독일어 수거로 뭔 뜻이냐? 삶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고 함께 경험을 공유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빵이라는 것이 단순히 밀가루로 반죽된 어떤 먹는 나롱스미텔 아까 말씀드린 나롱스미텔 먹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빵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 만나면 항상 만날 때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근데 정말 배고파서 먹자고 하는 걸까요? 배고파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밥이라는 거에 갖고 있는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응?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고 더 깊이 시간과 삶을 나누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브로트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Das Brot mit einander teilen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제일 비슷한 말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트라는 말은 단순히 빵이라는 명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벤트 브로트 하면은 그냥 가족들이 퇴근 후에
같이 밥 먹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아벤트브로트. 그리고 브로트에아베압. 브로트가 빵이라는 뜻이고 에아베아벤이 뭔가를 얻는 거예요. 뭔가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벌이. 직역하면 빵을 획득한다 이런 뜻인데 브로테아베압 하면은 뭔 뜻이냐?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일 적합한 말이 뭐냐면 밥벌이죠. 밥벌이. 아 요즘 밥벌이가 신통치 않아 하면 뭐죠? 정말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브로첸게버 뭐 아니면 브로트게버 브로트게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빵 뭔 뜻이냐? 고용주라는 뜻입니다. 원래 표준어는 아르바이트게버죠.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게벤 동사 배웠죠? 게벤. 드림의 교회 할 때 게벤. 준다는 뜻인데 이게 게버가 되면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좀 볼 텐데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남 예수스 주님께서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다스브로트 빵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남은 네멘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게벤 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네멘의 과거형이에요. 남 예수스 주님께서 가지고 왔어요. 다스브로트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당테 여러분 당케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케는 뭐냐면은 땡큐예요. 근데 당테 하니까 과거형이 되죠. 과거형이 돼서 주님께서 빵을 가져오시고 감사하시고 브락스는 브레시엔의 과거형입니다. 브레시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깨트린다,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축사하시고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 주님께서 그 빵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Das ist mein Leib.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좀 더 쉬운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Ich bin, I am. 나는 누구냐? Das Brot. 나는 빵이다. 나는 그냥 빵이 아니라 des Lebens. 삶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빵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나롱스미텔,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영양소나 그냥 생존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삶을 공유하고 시간을 함께 쓰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어떤 이런 모두 공동체로서의 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Das Brot des Lebens, 생명의 빵이시다. 이 빵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독일 교회를 넘어서 독일 사회 전체에서 가장 큰 사회 구호 단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Brot für die Welt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직역하면 세상을 위한 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뭐 국제 기아 보호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단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세상을 위한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1959년부터 독일의 교회들의 협력으로 탄생했는데 이 브로트 피어 디 벨트라는 기구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와 불평등의 문제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독일 최대 규모의 이제 기독교 구호 단체로 발전한 이 기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모토가 무엇이냐? 슬로건이 무엇이냐? Satt ist nicht genug. Satt,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것은 nicht, not. 이것이 genug, enough. 배부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로트 für die Welt는 그냥 단순히 뭐 불쌍한 애들한테 빵 더 갖다 주고 이렇게 뭐 자선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구호를 실시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빵을 얻을 수 있도록 아까 브로트야베아 밥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밥벌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거죠. 사회적 교육.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사후적인 자선이 아니라 뭔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인권단체로까지 발전한 것이 바로 브로트 für die Welt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Das Brot miteinander teilen. 빵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빵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Das Brot 오늘 Das Brot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밥은 그냥 쌀 이상의 것이죠. 가족이고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인들에게 빵은 매일의 양식이자 삶 그 자체죠. 이웃과 나누는 삶 그 자체. 그래서 터키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빵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는 거는 가장 심한 모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놀부 와이프가 뺑덕어멈이 홍부를 이렇게 밥주걱으로 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설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빵은 그만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빵이 더 맛있는 거죠. 맛있고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잠깐 하면서 오늘의 오독오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쉬운 단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